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이 아니라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을 좀 볼게요. 지상권은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225페이지에 02번부터 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전부가 멸실하거나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맞는 말인데 이 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인 토지가 있고 이 타인 토지 위를 남의 땅을 이용하는 게 이게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 이 지상권자가 여기다가 건물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공작물을 이렇게 소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목 이렇게 수목을 소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건물이 전부 멸실하거나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이 맞습니다. 두 번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러니까 경관 건축물일 때 30년, 최단기간 30년인데 30년보다 짧은 건 안 되지만 30년보다 길게 하는 거, 영구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세 번째, 지상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거기 밑줄 칩니다. 약정하지 않았다.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단 기간을 보장합니다. 다시 지상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되다고요? 최단 기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둘 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최단 기간을 보장하는 거예요. 3번 틀렸고 4번 경고한 건물 소유 목적인 경우에 최단 기간은 30년이고 최단 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는 무효다. 최단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최단 기간을 보장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한 건축물인데 만약에 20년 정했다. 20년이면 자동으로 몇 년 되는 거예요? 30년.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경고한 건축물인데 20년으로 약정하게 되면 20년으로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보장해 준다고요? 30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5번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거기 박스 쳐보세요.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공작물에 대해서 최단 기간의 존속 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 근데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15년이 돼 버립니다. 몇 년이 된다고요? 15년. 그걸 조심하셔야 그냥 공작물 이렇게 주게 되면 최단 기간은 5년인데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게 되면 15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을 나오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15년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요. 1번에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는데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의 뜻이 뭐라고요? 무효. 그래서 지상권 양도금지 또는 그 다음에 임대차 금지 해놓는 것은 무효가 돼버려요.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잠깐만. 양도금지, 전전세 금지라고 하는 건 전세권에서는 유효해요. 다시 말합니다. 양도금지, 전전세 금지 이렇게 해놓는 것은 임대금지 이렇게 해놓는 것은 어디서 유효라고요? 전세권. 그런데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양도금지, 임대차 금지 이렇게 해놓는 것은 지상권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무효의 뜻이 뭐예요? 효력이 없다. 그게 1번 지문에 이상이 없네요. 자, 2번.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밑줄 쳐보세요. 존속기간 만료. 그럼 존속기간 만료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뒤집으면 존속기간이 있다는 뜻인가요? 계약기간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계약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상물이 현존할 테니까 현존하는 지상물을 위해 가지고 뭘 요구한다고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물이 현존할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잠깐만 이 시험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존속기간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 해지로 지상권이 지상권의 거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없어가지고 지상권이 소멸했다. 이렇게 나오면 계약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바로 합니다. 지상권에 존속기간이 없다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고도 이건 막바로 청구 없이도 지상물 매수 청구가 바로 가능해요. 지금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건물이 멸실, 철거, 개축해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 지상권이 건물, 공작물, 수목이 멸실한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은 소멸 안 한다고 했죠? 그 앞에 페이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건물, 공작물, 수목이 멸실했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소멸 안 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멸실, 철거,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 지상권은 남의 땅을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멸실, 철거, 개축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맞다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잠깐만. 이 재미있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의해서 지상권자하고 지상권 설정자하고 둘 다 있단 말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지상권자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다고요? 지상권 설정자한테도 있다고요.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소유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란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에? 이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통고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뭘 했다고요? 소멸 통고. 지상권이 어떤 경우에 소멸 통고 대상이 되죠? 지료를 2년 연체를 하게 되면 뭘 연체했다고요? 지료를 2년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사유가 돼요. 그래서 지상권자의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럼 이 위에 지상물이 남아 있겠죠? 지상물 남아 있겠죠? 지상권이 지금 소멸했으니까 지상권자가 지료 연체하는 바람에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통고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근데 지상물은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거 철거하면 아까우니까 이 지상물 나한테 팔고 가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요구해서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 3번이란 말이에요. 3번. 아니 4번이라고요. 4번.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고자 한다. 철거하고자 할 때 지상권 설정자는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철거하지 말고 나한테 팔고 가라. 철거하지 말고 팔고 가라. 라고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자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된 경우에 토지 양수인, 박스 토지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연체과 합산을 주장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연체는 누구한테 2년 연체해야 돼요? 양수인한테 2년 연체해야 되는데 지금 1년 6월 연체했다고 돼 있죠? 예. 1년 6월 연체했으니까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 못해요. 2년 연체돼. 양수인에게 2년이 연체돼야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지상권인가요?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임차권에서도 이게 지상물 매수권이 있나요? 임차권에 지상물 매수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임차권도 지상물 매수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에서 지상물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렇게 있겠죠. 자,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물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임차권에서는 임차인에게만 지상물 매수권이 있고 임대인에게는 지상물 매수권이 없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권이 지상권자 설정자 둘 다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지상권자 설정자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에서 지상물 매수권이 있는데 임차권에서는 임대인에게는 지상물 매수권을 안 주고 임차인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229페이지 09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기억,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땡.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료의 지급은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잠깐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입니까? 전세금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전세권에서. 그래서 전세금은 성립요소인데 지상권에서의 지료는 성립요소가 아니에요. 왜? 무상의 지상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립요소다. X. 니은번 갑니다.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니은번 받고 디귿번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자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 전후 통산에서 2년의 일이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일어났으면 2년의 연체는 누구한테만 연체해야 돼요? 양수인한테만 2년 연체가 되고 양도 전후에 걸쳐서 연체가 됐을 때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양수인에게만 2년 연체를 계산합니다.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양수인 쪽만 2년 계산합니다. 통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틀렸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니을번입니다.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밑줄 쳐보세요.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 제3자가 지금 09번에 리을 번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이 리을번 판례를 꼭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3자가 토지를, 자, 지금 그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 갑.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을이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자 을이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왜? 토지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가 이 담보지상권을 설정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서 무단으로 이걸 갖다가 사용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이 이 토지를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당권자 겸 지상권자가 이 무단 사용하는 자 병한테 너 나한테 사용료 내라고 할 수 있다. 차임 월세 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무단 사용에 따른 임료니까 지료 차임 임료 차임 내라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가요. 그래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은행입니다. 은행 저당권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고, 그 보니까 8월 14일 날 지금 민법이 특강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판례 특강을 할 건데 뭘로 할 거냐라고 누가 그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해놨던데 저 뭐 답변을 거기다 안 달았습니다만은 프린트물로 해서 그 특강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물권법하고 민사특별법하고 묶어가지고 8월 14일 날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 프린트물로 해서 대략 지금 14페이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갈 거니까 판례 정리하고 관련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을은 갑소유의 엑스토지 위에 건물 소유를 위해서 2015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17년 10월 10일 엑스토지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세주인 병으로 이전됐다. 좀 써야 되겠네. 이런 건 눈으로 보면 실수합니다. 이런 거는. 자, 지금 보니까 엑스토지가 있는데 엑스토지는 갑소유라고 돼 있네요. 이 갑소유에 대해서 을은 갑소유 엑스토지 위에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을이 여기다가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17년 10월 10일 엑스토지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새 주인 병에게 이전되었다. 그럼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 엑스토지의 소유권이 갑에서 지금 병으로 넘어갔는데 병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넘어간 것이 2017년 10월 10일 넘어갔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딱 보니까 대충 눈으로 보니까 2년이죠. 물어볼 건 지료다.
2년밖에 텀이 안 생겼는데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지료밖에 없네. 지료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 사유가 발생하겠죠? 그럼 딱 눈 밑에 거 내용 안 봐도 그냥 통박이 나오네. 이건 지료다. 왜 지상권이 30년, 15년, 5년인데 기간이 2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걸 문제를 냈다? 그럼 이건 지료에 관한 얘기다. 안 읽어봐도 이건 지료에 관한 얘기네. 지상권 취득하였고 2017년 10월 10일 엑스토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세주인 병으로 이전되었다. 한편 을은 지상권 취득 후 2018년 10월 10일까지 지료를 3년 연체하고 있다. 옳은 것을 묻거라. 취득 후 2018년.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그래서 지금 3년간 연체했다. 이렇게 돼 있죠? 3년간 연체했다. 3년 연속해서 연체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묻거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토지 양수인은 토지 양수인 병은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을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잠깐만. 지금 3년 연체를 했는데 3년 연체 중에서 요거는 갑의 것이고 요 두 개는 2017년 병거니까 요거는 병거죠? 요건 병이네. 그러면 병거니까 그러면 2018년 10월 10일까지 지료가 3년 등기가 등기가 된 상태라고 돼 있고, 그러면 2년이 연체됐으니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네요. 잠깐만 이게 다시 해보자. 이게 10월 10일이고 토지 양수인 병이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을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지상권 취득 후 2018년 10월 10일까지 지료를 3년 연체를 하고 있다. 2017년이 그러니까 2017년이가 2년 된 게 아니라 1년밖에 안 됐네. 이렇게 보면 2년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2년이죠. 근데 이게 2017년하고도 얼마나 됐어요? 10월 10일. 그 다음에 현재 2018년 10월 10일이니까 날짜상으로 놓고 보면은 1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날짜상으로 보면 얼마가 된다고요? 1년. 1년 연체한 거래. 2년이 이거 아니네 이거. 자, 그래서 1년 연체를 한 거네. 1년 연체. 그러니까 2년이 되지 양수인한테 2년 연체된 것이 아니네요.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산해 보니까 1년밖에 안 됐죠? 2017년 병이 소유권 취득한 건 2017년 10월 10일, 현재 2018년 10월 10일 여기 돼 있으니까 1년이 1년. 자, 그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을은 인접한 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상린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아까 상린관계는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한다는 말씀 드렸죠? 아까 칠판에 판서에 드렸고 더 나아가 임차권에도 유추 적용한다는 거가 아까 칠판에 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상린관계 준용하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엑스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지금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권이 있단 말이죠. 뭐가 있다고요? 본권. 본권에 의해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권 청구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네요. 잠깐만. 지금 지상권자가 본권이 있는 거 맞죠? 본권이 있는 거 맞아요. 본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냐가 아니라 목적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것이죠.
본권은 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 안에는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고 있죠? 용익물권 안에 지지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본권이 있다 없다? 있다. 본권이 있으니까 물권청구권,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물권 청구권은 종류가 세 가지죠. 어떻게 세 가지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있네. 자, 리을번 갑니다. 리을번. 치료 지급에 특약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았다. 등기를 안 해놨대요.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가 됐다. 지상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상권이 을에서 무로 넘어갔으면은 잠깐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무상의 지상권이 돼버리죠. 다시 한번 지료 등기가 거기 리을번은 지료가 등기 안 됐다고 문제가 줬잖아요. 지료가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지상권이 양도가 되면 무상의 지상권이 돼버린다고. 뭐가 된다고요? 무상의 지상권. 그래서 경우라면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되는 상태는 양도가 되면 무상의 지상권이 돼버렸으니까 병은 무에게 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무상이 돼버려요. 치료가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등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기되지 않으면 무상의 지상권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 쪽에 15번 가봅니다. 자, 자, 15번과 관련해 가지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올라왔는데 요거 잠깐만 볼게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걸 줄여서 관법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관법지. 관법지가 발생하려면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동일인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그러면 처분 당시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처분으로 볼 거냐는 겁니다. 무엇을 처분으로 볼 거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매매, 증여, 그 다음에 강제경매, 그 다음에 공유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공유 토지 분할,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하는 거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면 관법지를 갖다가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배제 특약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배제 특약은 뭐냐 그랬더니 건물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관법지 포기 특약을 해봐요.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철거해 주구마. 그래서 철거 특약을 했어요. 철거 특약을 하면 관법지 포기 특약을 해봐요. 다시 한번 건물 철거 특약을 하면 뭐를 본다고요? 관법지 포기.
관법지 포기한 것을 봐요. 관법지 포기 특약을 보는 것, 건물 철거 특약을 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관법지 포기 특약을 한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관법지를 갖다가 취득을 하려고 그래요. 관법지를 취득하는 것은 민법 187조가 적용되니까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승계 취득이 되죠. 승계 취득을 하는 자는 등기를 두 건 해야 돼.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법지, 이 관법지에 대한 이 이전 등기 한 건 해야 되고, 그래서 등기를 승계 취득한 자는 등기를 두 건 해야 된다 이거죠. 관법지 공짜예요, 유상이에요? 지료가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 말입니다. 유상이에요, 유상.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다 공짜가 아니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사용료 내야 됩니다. 법정이상권이든 관법지든 다 사용료 내야 돼요. 사용료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지료를 결정한다? 법원에다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상권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연체가 되면 법정이상권, 관법지 다 소멸 청구 대상이 돼버려요. 자, 관습부상 법정이상권 봅시다. 15번 가봅니다. 15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법무사 시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봅니다. 기억.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빡칩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원시적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아니네요. 원시적 동일인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처분 당시. 여기 보세요. 여기 핵심적 단어가 지금 뭐라고 되어 나와요? 처분 당시잖아요. 근데 처분 당시가 아니라 원시적 동일성을 요한다. 틀렸네요. 원시적 동일성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만. 원시적 동일성이 뭐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어야 원시적 동일성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취득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 돼버리게 되면 바로 지금 한 사람 소유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꼭 지어야 된다? 안 지어도 된다? 안 지어도 돼요. 건물 소유자는 달랐는데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됐으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면 적용되는 것이지 원시적 동일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네요. 자, 니은번 갑니다. 그 원시적 동일성이 뭔지도 몰라도 지금 원시적 동일성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 이 뜻이 원시적 동일성인데 그걸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니은번.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공유 대지의 분할, 대물 변제 등으로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성립한다. 여기서 나네요.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공유 토지 분할, 대물 변제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한다고요?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주는 겁니다. 매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졌는지, 증여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졌는지 원인은 불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저렇게 매매, 증여, 공유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였다가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지게 되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니은번 맞네요. 디귿번 갑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매매하면서 당사자 간 특약이 있거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있다. 밑줄 철거 약정. 철거 약정이 있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 이상은 취득할 수 없다. 여기 봅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관법지 포기 특약이니까 관법지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철거 특약을 해줘버리게 되면 관법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법 맞네요. 철거 특약, 약정은 특약이니까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법지 발생할 수 없네요. 맞습니다. 자, 리을번 갑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에 관한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 왜? 여기 써놨잖아요.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잠깐.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 못합니다. 왜? 강행 규정이니까 못하죠. 지금 써놓은 거는 법정지상권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관습법이 붙었단 말이에요. 관습법은 누가 인정한 거야? 판례가 인정한 거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인정한 거고, 그냥 법정지상권 그럼 법이 인정한 건데, 법이 정한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라서 배제 특약이 안 돼요. 360조,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같은 건 배제 특약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관습법, 판례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배제 특약할 수 있어요. 기본 강의 시간 할 때 제가 다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거 다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다 비교해서 판서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미음번 갑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리을번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 그랬어요. 유효. 자, 그 다음에 미음번. 관습법상의 법정이사건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슬러시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취득은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취득은 그래서 법정이사건이나 관법지나 둘 다 똑같습니다.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다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으나 그 토지의 전득자인 제3자에게 토지의 전득자, 토지가 팔렸다는 겁니다. 토지의 전득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토지 전득자한테도 등기 안 하고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뭔 소리냐면 지금 이런 소리인데, 자, 토지 소유자 갑, 여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법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을이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토지가 관법지가 붙어 있는 이 토지가 지금 병한테 팔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법지는 현재 을이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등기 안 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관법지를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등기를 안 해도 지금 을은 관법지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관법지가 설정되어 있는 이 토지가 병한테 팔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을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토지 양수인이죠, 지금. 토지 양수인에게 관법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안 해도 토지 양수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전득자인 제3자는 병이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땡. 등기 안 하고도 토지 전득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예. 자, 18번으로 갑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토지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잠깐만. 토지 소유자의 지금 그 이야기인 건 이런 거거든요. 자, 토지 소유자 갑 이걸 갖다가 을한테 이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를 을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등기가 안 건너갔어요. 등기가 안 건너간 상태에서 을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여기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을이 신축을 했어요. 그랬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매매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 소유자인 을은 관법지를 취득하느냐라는 겁니다. 관법지 취득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못해요? 건물은 을게 맞지만 토지가 매매로 한 거는 매매에 의해서 저 매매는 맞아요. 근데 등기를 받아간 상태 안 받아간 상태요? 안 받아간 상태면 을은 토지 소유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저기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동일인 요건을 을은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거예요? 못 갖췄죠. 건물은 을 것이 맞아요. 건물을 을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토지에 대한 등기를 안 받아갔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매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깨져서 깨진 경우에는 을은 관법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맞네요. 자, 2번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은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여기 보세요. 관법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기되잖아요.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고. 세 번째로 가서 강제경매로 박스.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할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린다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여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걸 요구하는 것은 경매. 경매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경매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갖다가 경매 개시 등기라 그래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시를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일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경락인이 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경매에서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압류. 이게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똑같아요.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딱 들어와야 건물에 대해서 압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래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둘 다 똑같아. 대금 완납시가 아니고 경락 대금 완납시가 아니고 예, 그래서 3번 틀렸네. 4번 강제경매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 집행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 있는지를 가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가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 집행을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잠깐만 가압류는 가압류 집행이 있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 맞아요. 예. 자, 그다음에 5번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기 전에 자, 잠깐만 압류는 일단 봅시다. 그래요.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 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여부를 가려야 된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아직 이 5번 지문은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3번, 4번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만 5번은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했다. 이런 경우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려라.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민사 집행법에 관한 규정인데 문제가 거기까지 올렸네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도니까 매매입니다.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갑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잠깐만 갑이 토지와 건물 중에서 그럼 토지와 건물이 갑 거라는 거죠? 다시 갑이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으면
토지와 건물이 둘 다 누구 거라고요? 갑, 동일인 거예요. 그 중에서 건물만을 을에게 팔았다. 그럼 뭘로 팔았어요? 매매로 팔았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그럼 달라진 거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뭐만 팔았냐면 건물만 팔았죠? 건물만 팔았어요. 그랬으면 건물을 사간 사람이 관법지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간 사람이 토지는 그대로 갑 것이 되고 건물만 팔았으니까 건물은 누가 사갔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사간 사람이 관법지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매도와 건물 철거 등을 약정 없이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잠깐만 7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187조에 따라서 사간 사람 건물 소유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관법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뭘 하지 않아도 발생한다고요? 등기 안 해도 관법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관법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전해 주었다. 을은 다시 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러면 지금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병은 승계 취득이니까 등기를 몇 건 해야 된다 그랬어요? 2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병은 등기가 2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1건, 관법지 이전 등기 1건, 2건, 이게 2건을 해야만 취득해요. 자, 봅시다. 틀린 것은 1번. 을은 관습법상 법정에서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여기 보세요. 을은 지금 을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럼 을은 지금 등기를 안 해도 관법지 취득하죠? 건물을 누가 샀어요? 처음에 을이 샀네. 그럼 을은 관법지 취득을 등기 안 해도 취득을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 병은 관습법상 법정 기상을 등기 없이 승계 취득한다. 여기 봅니다. 병은 승계 취득이니까 관법지를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은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관법지 이전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관법지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 갑이 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여기가 지금 정이네요. 이렇게 정에게 토지를 팔았다. 양도한 경우 을은 관습법상 지상권을 등기 없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정에게 대항하여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 봅니다. 을은 정에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안 하고도 토지 양수인에게 관법지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디귿번 틀렸네. 리을. 갑이 지상권 등기가 없는 병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병이 사갔네. 병이 사갔는데 병한테 토지 소유자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신의칙상 안 된다. 맞고요. 미음번에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건물이 지금 병한테 넘어가 있는 거죠? 을에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병. 자, 병은 지금 누구 땅 위에 있어요? 갑 땅에 있네. 누구 땅에 있다고요? 갑. 그러면 병은 토지 사용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토지 사용료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지료, 차임, 월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용된다. 맞네. 부당이득 반환, 지료, 차임, 월세입니다. 자, 비읍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경매는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상공 판경기 등기 안 해요. 187조를 적용합니다.
그럼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세법상 법정 이상을 취득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병이 이 관법지가 붙어 있는 건물을 경매로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건물도 그냥 넘어갔고 관법지도 등기 안 해도 넘어오게 됩니다. 관법지가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경매로 넘어왔으니까 등기 안 하고도 그대로 관법지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경매를 받은 경우는 건물 소유권도 등기 안 해도 되고 관법지도 등기 안 해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두 개 다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읍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요역지와 승역지를 좀 기본으로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남의 땅에 편익을 제공받는 쪽, 편익을 제공받는 쪽이 요역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쪽이 승역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억.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물권 맞아요. 요역지와 분리하 양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기억 틀렸고 니은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시효 취득할 수 있고 이때 지역권에 등기 없이 시효 취득할 수 있다. 틀렸네요. 역시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보상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하더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역권 시효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니은번 틀렸습니다. 등기 없이 시효 취득 안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자, 디귿번 갑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래서 만약에 요역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돼 있다. 어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을 하게 되면 나머지 B, C도 당연히 뭐 한다고요? 시효 취득한다.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자, 지역권자는 토지의 점유권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역권자는 요거를 잠시 밟고 갔다가 밟고 오기 때문에 요 지역권을 갖다가 점유할 수 있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점유권이 없죠.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이 설정된 여기를 잠시 밟고 갔다가 다시 밟고 오는 거니까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유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는 자에게는 뭐도 없다. 반환 청구권도 없다. 많이 해줬는데 지역권자와 저당권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뭣도 없다고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자, 그래서 거기 지역권자는 토지에 점유권이 없다. 맞네요. 미음번.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요역지를 갖다가 팔았습니다. 이게 승역지가 갑의 땅이고 요역지가 을의 땅인데 을이 매매로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병한테 자동으로 이전됩니까? 등기를 안 해도 병한테 넘어갑니까? 예. 등기 안 해도 병한테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수반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따라가요. 예. 그래서 미음번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수반성에 따라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30번 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기억,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나 지상권자도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지상권자 시효 취득이 돼요. 그런데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점유자에게는 시효 취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잠깐만 여기 보세요. 요역지 A, B, C가 있는데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들 fly 날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멸시키지 못해요. 디귿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여기를 갖다가 시효 취득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아까 뭐라 그러냐면 시효 취득이 되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야 돼요. 20년간 지금 계속되고 표현돼서 사용을 했으면 등기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보상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리을 요역지가 수인이 공유인 때는 1인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유자 1인이 소멸시효로서 중단 정지를 시켰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 정지를 시키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효력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은 맞고 미음번 요역지의 공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미음번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라고 해야 돼요. 다시 미음번에 요역지 소유자 7번 잠깐 보세요. 요역지 소유자는 여기에 있죠. 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지 지역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지금? 승역지 땅이잖아요. 승역지 땅이 지역권은 승역지 땅이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라는 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위기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는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땅, 요 땅 니에라라고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땅에 그러니까 지역권자에게 잠깐만 거기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했다고 돼 있죠? 예. 지역권 설정자가 아니라 지역권자에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군데 틀렸네. 요역지 소유자를 승역지 소유자로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자를 누구로 바꿔야 한다고요? 지역권자에게 위기 갖다 바쳐야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두 군데 틀렸어요. 미음번. 예. 자, 33번 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이다.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잠시 밟고 갔다 잠시 밟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청권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독립하여 양도 처분하지 못한다. 지역권만을 독립해서 양도 처분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지역권은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그랬는데 통행지역권은 무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료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법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역권의 지료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권에 대해서 지료 등기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지료 등기할 난이 없어요. 지료 등기할 난이 없기 때문에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4번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승역지 위에다 통로를 개설해야지 되죠. 다시 한번 여기 보인다. 어디 위에 지금 통로가 개설됐어요? 승역지 땅 위에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한 통로 개설이 돼야 돼요.
등록예수를 승역지 쪽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사용으로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여기 시효 취득을 하게 되면 뭘 해줘야 된다고요?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까지는 마쳤고 전세권이 남았는데 전세권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